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5장의 내용이 크게 이제 if문, 즉 조건문이었고요. 그리고 recursion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진 그 챕터 5장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는 어, 주피터 노트 파일을 이제 같이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5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5개 문제에 해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좀 작성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윤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그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print underscore leap year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로 n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제 그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연도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이제 2000을 입력을 하면 2000년도는 윤년인데요. 윤년이라고 출력이 되고 2016년도 윤년인데 립 이어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윤년이 아니기 때문에 2021을 입력을 하면 윤년이 아니다. no 립 이어라고 출력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규칙을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윤년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1년부터 400년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 1년부터, 즉 서기 1년부터 서기 4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400년 동안에는 윤년이 모두 97번이 나타나도록 윤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년부터 400년 사이에 이제 97번의 윤년을 우리가 이제 넣고 싶은데, 400년 동안에 이제 4의 배수가 모두 100번이 나타납니다. 4년, 서기 4년, 서기 8년,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이제 그 97번을 이제 윤년을 우리가 이제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4의 배수인 해가 100번이 나타나는데 그 4의 배수인 해에 모두 윤년을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된다면 97번이 아니라 100번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번은 제외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 200년, 300년은 4의 배수이긴 하지만 3번을 제외하기 위해서 100년, 200년, 300년은 윤년에서 제외를 하고요. 대신에 그 서기 400년은 윤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부터 400년 사이에 모두 97번의 윤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어떤 해를 보고 그 해가 4의 배수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4의 배수라고 무조건 윤년은 아니고요. 4의 배수이면서 100년, 200년, 300년, 6년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가 아니면 6년이 됩니다. 이런 규칙으로 생각한다면 400년도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의하면은 6년이 아닌 것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은 6년에서 제외를 하지만 400년은 6년을 포함을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400의 배수가 되면 6년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2100년,
아마 여러분들은 2100년까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윤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400년은 윤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함수를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 규칙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 규칙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작성을 해봤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해보죠. 이렇게 함수 헤더를 쓰고 이제 경우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제 if문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윤년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n이 4의 배수냐, 4의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4의 배수이면서 어떤 거냐면 100의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100년, 200년, 300년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아니면은 이제 윤년이 됩니다. 자, 이거나 또는 n 자체가 400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도 윤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이제 OR로 이제 연결을 이제 하고 이런 경우에는 print leap year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else라고 하고 print 앞에서 우리가 no라고 붙이기로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2000 리비어가 나오는지 보면 네, 잘 나오는 것 같고요. 2016 네, 윤년, 2021년 윤년이 아니고요. 2100년 윤년이 아닌 게 잘 나왔고 2400년도 윤년인 것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if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if문을 이제 사용을 하는 또 다른 문제로서 두 번째 문제, 즉 어떤 자연수 n이 소수인지 합정수인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이름은 print underscore prime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인지 아닌지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 n은 우리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만을 이제 입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n이 1이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1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5는 소수이니까 소수라고 출력을 하고 8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규먼트로 8을 전달하게 되면 8은 소수가 아니니까 합성수라고 출력하도록 이 함수를 작성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작성을 할 때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이제 할 만한 것이 다음인데요. 자, 우리가 반복을 할 때 for문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for문에서는 10번을 반복한다거나 3번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범위에 있는 그 값에 대해서 반복을 이제 하고 싶을 때는 그 범위에 있는 값을 택하면서 반복을 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이제 range라고 하고 괄호 열고 값을 하나만 썼는데요. 그래서 값을 3이라고 쓰면 k 값은 0부터 2까지의 값을 하나씩 택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 여기에다가 추가 한번 해보죠. 자, for k in range 3이라고 하면 이제 3번 반복을 하는 것이긴 한데 k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k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0부터 출발합니다. k가 0, 1, 2까지 반복이 됩니다. k가 바뀌면서. 자, 그런데 그 0부터 그 값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부터 값을 택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9까지 반복을 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그 구간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자, 왼쪽에 꺾은 괄호를 이제 쓰게 되는 경우와 오른쪽에 이제 둥근 괄호를 쓰게 되는 경우 구간으로 생각할 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즉 왼쪽은 3을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1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3은 포함하고 10은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를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에 대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즉, 처음 쓰는 값은 포함을 하고요. 두 번째 쓰는 값은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 3부터 출발해서 10이 되기 바로 전까지, 즉 9까지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코드를 바꿔보면, 그리고 K를 출력을 해보면 출력이 3부터 9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을 0부터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값부터 출발해서 어떤 값 바로 전까지 값을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range를 쓰면서 폼문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형태의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이 문장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사실 본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이제 이 키워드의 의미를 이제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즉,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더 그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 자체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return이라고만 타이핑을 하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게 되면은 n이 1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 바로 함수가 종료가 되는 뒤에 있는 프린트 문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return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동작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테스트를 넣어 놨는데요. 이런 테스트와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작성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런 내용이 되도록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프린트 프라임을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네, 어떻게 잘 작성을 이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죠. define print prime이라고 쓰고요. 자, 파라미터 n을 이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할 거는 이제 1이냐, 소수냐, 합성수냐. n은 이제 자연수가 입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1이 들어오면 뭐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 없이 1 출력이 되면 될 테니까 n이 1인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실수로 뭐 0이나 그 마이너스 1 음수를 뭐 입력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자, 그런 경우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1인지 확인을 하지 말고 1보다 같거나 작은지 그냥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냥 n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이 입력이 되면 1을 출력을 하고 0이 입력이 되면 0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return을 하도록 하고요. 자, if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될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 깜빡깜빡하는 이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할 텐데요. 자, 여기 잠깐 이렇게 쓰죠. 즉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 주석문을 쓴 그 위치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위치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n이 2보다 같거나 큰 그러한 조건에 만족을 한다. 물론 이제 n을 정수를 입력할 때 그렇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할 테니까 n이 2보다 같거나 큰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2보다 같거나 큰 정수가 들어올 때, 자연수가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소수냐, 합성수냐를 이제 판단하면 될 텐데요. 자, 어떤 n이 소수라는 것의 의미는 n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으면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성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하나라도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과 n은 당연히 약수가 될 테니까 1과 n 사이에 있는 그러한 숫자들 중에서 약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or문을 쓰는데요. 다음과 같이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그러한 숫자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range를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2를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n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k 값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와 n 사이, 2를 포함하고 n을 포함하지 않는 각각의 k에 대해서 k가 약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if n이 k의 개수냐, 즉 n이 k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게 참이 된다는 뜻은 k가 1도 아니고 n도 아니면서 약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약수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n이 합성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print 합성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1도 아니고 n도 아닌 약수가 하나가 발견이 되면 합성수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굳이 그 다음에 있는 k, for문을 이제 반복을 또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수가 되면은 n이 합성수인 경우에는 2와 n 사이에 있는 한 숫자는 이제 약수가 있을 테니까 어떤 k에 대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참이 될 것이고 합성수라고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n이 소수라면, 합성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약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if문이 계속 false가 됩니다. 따라서 이 for문이 합성수라는 것을 출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for문이 끝납니다. 즉, return 문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그냥 for문이 끝납니다. for문이 다 종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for문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n이 소수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포문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return이 되지 않으면, 종료가 되지 않으면 소수라는 것을 아는 거니까 포문이 끝났을 때 소수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문장까지 내려오려면 여기 있는 조건이 모두 false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라도 참이 되면 함수가 종료를 하는데 우리가 return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소수라고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은 1이라고 잘 나오고 있고요. 5는 소수가 잘 나오고 있고 8은 합성수, 1973은 소수인데요. 소수라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잘 만들어졌는지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불안한 학생들은 다른 숫자들 몇 개를 더 입력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 조금 다르게 출력을 하는 것을 하나 더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작성한 print prime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1부터 예를 들면 한 100 정도까지 모든 숫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1인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다 알아보는,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은 1이고 나머지는 이제 소수 아니면 합성수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제 출력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작성한 함수가 잘못 동작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작성을 할 때 프린트 문장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어떤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데 앞에서 사실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일종의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empty string으로 빈 문자열로 정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hello를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줄바꿈을 하는데, 줄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n이 되겠죠. 자, 그것을 출력하지 않고 끝에 빈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world를 출력을 하게 되면 hello 다음에 world가 출력이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줄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실행을 해보면 hello 다음에 world가 붙어 있고요. world가 출력이 되고 나서는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문자열을 또 출력을 해보면 월드 다음에 해피는 이제 줄바꿈이 일어난 위치에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하고 끝부분에 어떤 문자를 이제 추가하고자 하면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적당히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empty string으로 바꿨기 때문에 hello 다음에 아무것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가 온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콜론이라는 문자열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hello가 출력이 되고 나서 and에 해당하는 내가 지정한 문자가 출력이 되고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한번 문장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작성을 금방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작성한 거를 다음과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for k in range 뭐 1부터 101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00번 반복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프린트 일단 k를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숫자가 있고 콜론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자 k를 출력을 하고 콜론을 찍기 위해서 끝에 이제 콜론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프라임 위에서 작성했던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면 k를 출력하고 콜론을 표시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k에 대한 결과 합성수냐 아니냐 등등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0부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100번 반복하되 0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에서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연수 n을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n을 이제 십진수로 나타냈을 때, 각 자릿수가 있을 텐데, 각 자릿수를 이제 k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그 자리의 숫자 k부터 k를 k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의 이름은 print rep digit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각의 그 자릿수를 repetition, repeat, 반복해서 출력해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이제 하는데요. 즉, n은 파라미터고, 이 n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325를 아규먼트 전달을 하게 되면 각 자릿수는 3, 2, 5가 될 텐데 3을 3번,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2를 2번, 2, 2,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5를 5번,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25가 입력이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17,236이 입력이 되면 1 1번, 7은 7번, 2 2번, 3 3번, 6 6번 이 출력이 되는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잠시 후에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좀 미처 못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 앞에 있는 두 문제랑은 다르게 recursion을 사용을 이제 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recursion이라는 힌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힌트를 가지고 아직 못 해본 학생들은 이 힌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포즈를 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커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리커전을 이제 사용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리커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325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5와 32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325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일단 32를 생각해서
32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33322라고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이 5에 대해서는 5번 출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17,23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일단 앞에 있는 1723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일단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6에 대해서 6만 6번 반복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즉 1의 자리를 제외한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리커전으로 수행을 이제 하고 나서 1의 자리만 내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define print repetition digit이라고 하고요. n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자, 이 n에 대해서 그 1의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작업을 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리커전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그 주어진 n이 1의 자리 숫자인지 아니면 10보다 큰지를 이제 따라서 좀 나눠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의 자리라면 맨 마지막 한 자리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게 10보다 작거나 크면은 그 1의 자리를 제외한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즉 프린트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요. 자, n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생각을 하면 1의 자리를 제외한 앞쪽에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 수에 대해서 일단은 반복을 이제 하는 거죠. 자기 함수를 이제 호출해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은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앞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해야 되는 일이 이제 1의 자리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이제 계산해 보면 그것은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싶은 거니까 다음과 같이 1의 자리 숫자 last에 대해서 last를 string으로 바꾸고 그것을 이제 last만큼 곱하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위에 있는 결과를 실행을 해보면 325는 3332255 17,236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수행이 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커전을 사용을 한 것인데요. 자, 포문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일을 이제 하는 것은 약간 복잡하고 뭐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리커전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런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커전을 또 다른 연습을 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는 이 출력이 이제 줄바꿈이 돼서 일어났는데 다음과 같이 print underscore rip underscore digit2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작성을 해서 다음과 같이 한 줄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포문을 사용해서 어떤 자연수가 합성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연수 n이 입력이 되면 다음과 같이 n을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즉
예를 들어 36이 입력이 되면 36은 4구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 그것을 제곱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가 2번 나타나고 3이 2번 나타나는 형식으로 36을 소인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그런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7은 소수니까 7만 출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은 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니까 뭐 소인수 분해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1이라고 출력을 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함수를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함수를 작성할 때 참고를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for문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고요. 자, 앞에서 프린트문을 이제 사용을 할 때 그 출력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end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를 우리가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문자열을 프린트 문장 하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고 하고 hello, world, 느낌표 이 세 개의 문자열을 이제 컴마를 이제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해서 아규먼트로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이제 한 것이 되는데요.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이렇게 그 hello 하고 월드하고 느낌표가 출력이 되는데 한 줄에 출력이 됩니다. 단 각각의 문자열, 입력된 세 개의 문자열 사이사이에는 공백이 기본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공백을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자 할 때는 SEP, separator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separator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이 separator를 별표를 하게 되면 hello와 world 느낌표 사이사이를 빈칸이 아니라 별표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 별표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을 이제 입력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백을 입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개의 문자열을 이제 일단 이걸 먼저 해보죠. 이렇게 실행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이제 empty string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는 이제 한 칸씩 띄었는데 세 개를 입력을 할 때 이걸 empty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채워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되 그 사이사이에 출력이 되는 문자를 우리가 SEP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녀석을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리커전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그 함수를 약간 변형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다 작성을 하죠. define print factor라고 하고요. n 하는데, 자,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함수에서처럼 일단 n이 자연수가 입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거긴 하지만 실수로 음수가 입력이 되거나 0이 입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따로 처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경우에는 n이라고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출력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커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위치 넘어온다는 뜻은 n이 2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자, 그러면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있는 결과들을 보면 입력된 녀석의 인수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인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이 값과 1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하나씩 테스트를 이제 해보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n의 인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O, K, in, range, E, n이라고 포문을 사용을 하고요. if n %k가 0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2하고 n 사이에 있는 그 k에 대해서 k가 약수가 되면, 인수가 되면 일단 그 k를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rint k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출력하고 이제 곱셈 기호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별표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 둘 사이를 세퍼레이터를 이제 붙이지 않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곱하기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숫자 2가, 그 다음 인수가 그 옆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기 위해서 and도 empty string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작은 인수가 하나 발견되면 일단 그 인수를 출력하고 곱하기 기호까지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건데요. 자, n의 k라는 인수를 알아냈으므로 n을 k로 나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즉 예를 들어서 36이라면 처음 2라는 인수를 찾아냈다면 36을 2로 나눈 몫이 18이 되겠죠. 그래서 18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즉 18을 소인수분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를 처음 발견을 하고 나면 그 인수를 출력하고 나서 그 인수로 나눈 몫을 동일하게 반복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 또 k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가장 작은 인수를 찾게 되고, 그럼 그 인수를 출력하고 또 나머지 그 몫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입력된 n이 소수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포문이 종료가 없이, 함수 종료가 없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포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올 텐데, 이때는 앞에서 우리가 소수다 라고 출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print n이 소수일 테니까 n을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36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2258도 잘 나오고 있고, 1973이 앞에서 소수였죠? 1은 1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좀 활용하는 의미에서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1부터 100까지 정도 생각을 해서 각각의 자연수를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하는
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문장을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자, 시간이 조금 남지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리커전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두 자연수 A하고 B를 입력을 했을 때 두 수의 최대 공역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함수 이름은 print GCD라고 하고요. GCD는 최대 공역수를 의미합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의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이제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자연수의 최대 공역수를 출력, 프린트하는 내용이 오도록 이 함수의 body를 이제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최대 공역수와 관련된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공역수의 성질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의 최대 공역수는 A와 B-A의 최대 공역수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자, A와 B의 약수를 C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표현이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잠깐 글을 써보죠. 자, 이 바라고 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바, 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2가 오른쪽에 있는 4의 약수가 된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2하고 7을 보면은 2가 7의 약수가 되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즉, 이 바라고 하는 것은 A가 B의 약수다 라는 것 혹은 B가 A의 배수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이때 A와 B의 공약수라는 것은 C가 A의 약수이기도 하고 C가 B의 약수이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C는 당연히 A의 약수가 될 뿐만 아니라 B-A의 약수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쪽을 보면 자, C가 A의 약수고 C가 B의 약수면 지우 다시 쓰죠. 자, 이쪽 부분 올려서 잠시만요.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C가 A와 B의 공약수라고 하면 A는 C 곱하기 어떤 다른 정수로 쓸 수가 있고요. B도 C 곱하기 다른 정수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B-A는 B는 C 곱하기 B', 그 다음 A는 C 곱하기 A'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C 곱하기 B' 빼기 A', 즉 다른 정수가 되겠죠. 따라서 B-A도 C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하는데요. 자, 이 역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C가 A와 B-A의 공약수라고 한다면 A의 약수이면서 B의 약수도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공약수의 집합과 A와 B-A의 공약수의 집합은 동일한데요. 최대 공약수는 그러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인 거니까 A와 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나 A와 B-A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동일합니다. 자, 이런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자, 8과 36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다면 조금 전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36에서 8을 뺍니다. 그럼 28이 되겠죠? 그래서 8과 28의 공약수를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28에서 또 8을 빼더라도 즉
8과 20의 공약수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8을 빼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8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4는 36에서부터 8을 하나씩 빼가면서 8보다 작은 그런 값을 이제 처음 만난 값이니까 결국 이 녀석은 36을 8로 나눌 때 나머지와 동일하겠죠? 자, 이렇게 숫자를 큰 숫자가 있으면 작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바꿔서 4까지 바꾸게 되면 8과 4는 쉽게 그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계산하는데 어느 한쪽이 0이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나머지 a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고 리커전 함수를 사용을 한다면 잠시만요. print gcd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50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작성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앞에서 했던 그러한 성질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efine print gcd a, b에 대해서 자, 편의상 a가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b가 큰 숫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크기 순서가 바뀌더라도 동작이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가 작은 경우라면 앞에서 한 것처럼 큰 숫자를 작은 숫자 8로 나눌 때 나머지를 생각을 해서 숫자를 작게 한 다음에 그것의 GCD를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print GCD네요. 지금 B하고 네, A하고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B를 A로 나눈 나머지가 더 작을 테니까 순서를 그냥 편의상 생각하기 쉽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A로 나눗셈을 하기 때문에 A가 0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if A가 0인지 확인을 좀 하고요. A가 0이면 한쪽이 0인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GCD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else가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인덴트를 하고요.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과 A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리커전이 일어나면서 A와 B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 한쪽이 0이 되는 순간까지 다다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A가 작고 B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요. 순서가 바뀌어서 A가 큰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print GCD에 A-36 8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A가 0은 아니니까 else로 올 거고요. 자, 8을 3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 되겠죠? 그리고 A는 36입니다. 즉 36이 더 크게 A가 더 크게 되면 거기서 8과 36이 위치를 이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기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크기 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잘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실행하고요.
앞에서 계산한 결과가 잘 나오는지. 8과 36의 최대 공약수, 네, 4가 되는 것 같고요. 36과 8의 최대 공약수, 생각이 4가 되고, 32와 0의 최대 공약수, 물론 우리가 이제 양의 정수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음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음수가 나오긴 하지만, 절대값만 생각한다면, 8과 36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5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작성도 해보고, 혹시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도 수정해보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많이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